1954년 아침 6시 15분, 금빛 컴팩트가 닫히는 딸깍술호. 그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9가지 규칙을 따랐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 때쯤이면 25가지 규칙을 모두 따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여성이 이 규칙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매뉴얼로 인쇄된 적도 없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 조용한 방에서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눈빛, 교정, 그리고 손을 이끄는 손길로 말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말할 수 있는 여성은 없었지만 모두가 기억에 의존해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25번. 모든 여성은 거들을 입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마른 여성도 입었고 통통한 여성도 입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은 소년들이 첫 정장을 맞추듯 첫 거들을 맞췄습니다. 플레이텍스 리빙 거들은 얇은 판지 튜브에 담겨 3.5복 달러에 팔렸습니다. 골반에 닿는 탄성 밴드의 튕김. 스타킹을 고정하기 위해 밑단에 매달려 있는 4개의 금속 가터탭. 아무리 말랐더라도 몸매선을 정리하고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입고 벗기 편한 양방향 스트레치 거들을 입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거들은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조의 문제였습니다. 여성의 실루엣은 드레스를 입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4번. 매일 밤 예외 없이 여성들은 콜드크림으로 얼굴을 마사지하고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1952년 폰즈 크림 한 병은 0.35달러였습니다. 녹제마르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리는 유칼립투스와 장뇌 성분이 있었습니다. 턱선에서 관자놀이까지 작게 원을 그리며 위로 문질렀습니다. 크림병 옆 유리 접시에는 화장솜이 놓여 있었습니다. 티슈는 하루의 먼지로 잿빛이 되어 묻어났습니다. 단 하나의 크림, 단 하나의 단계로 5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를 대체한 12가지 제품 루틴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콜드크림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덜 쓰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뷰티 업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규율은 화장대 거울 너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태닝은 휴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야외에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여유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의 책 넓은 모자, 8월 오후의 하얀 면장갑. 여성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의 그늘진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태닝 산업은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계급의 상징을 뒤집어 여성들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23번. 아침 10시에 매니큐어가 벗겨졌다면 점심시간 전에는 지워버렸습니다. 손톱 끝에 색이 벗겨진 채로 집을 나서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큐텍스병에 0.25달러였습니다. 아세톤에 적신 화장솜. 욕실에 퍼지는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 투명 매니큐어를 다시 바르거나 맨 손톱을 윤기나게 다듬었습니다. 둘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벗겨진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벗겨진 것을 알아채고도 무시하는 여성은 자신에게 신경 쓰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넘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22번. 불소 치약이 모든 선반을 차지하기 전 여성들은 집에서 치아를 관리했습니다. 젖은 칫솔에 베이킹소다를 묻혀 사용했고 때로는 소금을 섞기도 했습니다. 아멘 해머는 노란색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래알 같고 약간 짭짤한 페이스트를 찬물로 헹궈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희석한 과산화 수소로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치과 방문은 비싸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일주일 중 6일 동안 스스로 자신의 치과 의사였습니다. 21번. 5가지 규칙을 살펴보았지만 1달러가 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과 노력이 드는 것 사이의 그 차이야말로 600달러 규모의 산업이 여러분이 잊어버리기를 바랐던 바로 그것입니다. 20번. 매일 밤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아 두피에 납작하게 붙이고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드롱 실핀. 녹색 유리병에 든 디피티두 세팅 젤. 그 위에 실크 스카프를 묶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도자기 위로 금속 핀이 떨어지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열도, 전선도, 플러그도 없이 일주일 동안 모양이 유지되는 머리.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열기구 스타일링 도구에만 연간 200달러 이상을 씁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실핀에 1년에 2달러를 쓰고도 더 나은 컬을 얻었습니다. 19번. 모든 여성은 이른바 5분 메이크업을 할 줄 알았습니다. 파우더, 립스틱, 아이브로우 펜슬 3가지 제품. 초인종이 울리거나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웃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컴팩트의 프레스드 파우더, 립스틱 한 번 쓱 바르기, 눈 위에 2번의 터치, 거울 확인, 끝. 화려함이 아니라 단일 서랍에 들어가는 제품들로 5분 안에 그려내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18번. 볼터치의 핵심은 아무도 발랐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림 루즈는 작은 단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약지를 사용해 양쪽 광대뼈에 부드럽게 2개의 원을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깥쪽으로 펴발랐습니다. 목표는 방금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홍조였습니다. 누군가 너무 많이 발랐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화장한 티가 나는 여성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덜 보일수록 더 많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7번. 교회, 쇼핑, 오찬에는 흰 장갑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로 손빨래를 하고 깨끗한 수건 위에 평평하게 뉘어 말린 뒤 가볍게 다림질했습니다. 손끝에 회색빛이 돌면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울워스에서 한 켤레에 0.75달러였습니다. 여성의 장갑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썹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장갑도 소용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화장대에서 눈썹을 뽑고 빗고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확대 거울, 따가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눈썹뼈에 문지른 콜드크림, 자연스러운 뼈의 선을 따라 얇고 아치형으로. 문가에서 지켜보며 모든 움직임을 기억하는 딸. 아무도 그것을 몸단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16번. 무언가 눈치채셨나요? 이 규칙들 중 단 하나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도, 예약도, 상담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여성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낭비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변한 부분입니다. 15번. 여성의 손은 그녀의 성적표였습니다. 악수할 때, 인사할 때, 또는 테이블 너머로 손짓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손으로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여성들조차 손을 가꿨습니다.
체리 아몬드 향의 저겐스 로션, 부엌 싱크대 옆에 하인즈 허니앤 아몬드 크림, 에머리 보드로 다듬은 손톱, 따뜻한 물에 불린 후 오렌지 스틱으로 밀어낸 큐티클, 매번 씻은 후 사용하는 로션 튜브. 거친 손은 이해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경계선이었습니다. 14번. 손목에 무엇을 바르는지도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향수는 절대 뿌리지 않고 귀 뒤나 목덜미에 톡톡 찍어 발랐습니다. 혈액의 온기가 향기를 밖으로 퍼뜨렸습니다. 코발트 블루병에 담긴 이브닝인 파리르 잡화점에서 0.25달러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샤넌앤체이브 파시버스입니다. 유리마개를 들어올립니다. 한 번, 툭, 두 번, 톡. 아침 역시 욕실을 채우는 제비꽃과 합니다. 유리마개를 많은 번 털어들어全部 붓겼습니다. 아침 역시 욕실을 제북과 턴불을 처양은 것. 많은 번이 주만 고미더 포병들러. 여기 마개를 제부들 용정 찬도둑대였습니다. 여기 마개를 푸냄보들 보시는 북어는 튜도몸의 취미보들러. 그거게 모더머 푸낸보들을 타가는데 많은 분 청북을 시간 많은 보들이 처여옵니다. 여싱에 여검도로 볶고 추강은 드로칠한데 0.2미였습니다. 여성의 향수는 그녀보다 먼저 도착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25센트짜리 병에서 설계되고 전개된 존재감입니다. 13번. 얼굴에 바르는 것은 무엇이든 목에도 발랐습니다. 콜드크림, 로션, 장미수, 쇄골에서 턱선까지 오직 위로만 쓸어 올렸습니다. 절대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목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고 잤습니다. 목은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었고 모든 여성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품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공급망이었습니다. 12번. 30살쯤이 되면 머리를 올렸습니다. 프렌치 트위스트, 시뇽, 머리에 바짝 붙여 핀으로 고정한 세팅컬. 아무도 그 변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계절에는 머리를 풀었고 다음 계절에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 젊음보다 침착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품이었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에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여성은 동정을 받았습니다. 우아하게 변화를 받아들인 여성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관심은 매 식사, 매 커피 한 잔, 20분 이상 지속되는 모든 대화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레블론 파이어 앤 아이스, 맥스펙터, 클리어 레드. 금빛 튜브를 돌려 올릴 때 나는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 티슈에 한 번 찍어내면 서명처럼 남는 입술 자국. 오늘날 뷰티 업계는 12시간 지속을 약속하는 립스틱을 팝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12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에 해결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시 바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11번. 콜드크림 한 병, 실핀 한 상자, 립스틱 한 개, 나일론 스타킹 한 켤레, 향수 한 병. 1954년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총비용은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이 세포라시아 한 번 가서 쓰는 돈보다 적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집을 나서기다 는 명시 세보라베 톡치맨보다 준 것처럼 남는데요.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집을 나눠개기토만 충분한 섬덕의 쉬병은 마다니과.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평중금 평정 여성은 저건문 도는도 옵니다. 창굽의 평중정연 집을 나서기 보만 되보지요. 근원은 그분은 풍경 총분보표근 보는 머음의 푸지에 포밥시오. 미다 그들을 치봉불한 추염사가되던 탕정되어 근원은 그분보 선정 수민원 간정부닥있다 금정을 가겠답니다. 이거 평봉이 어눈 농금의 부재 춥니다. 머분영 시범부다들이 주맡았습니다. 천전엔 템흉적인 미국이 여성은 동검조를 총종이대 부재 취미 얻으는 패공고른데요. 1900평분이어는 배둠은 지주펀 등겠나드.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집을 나서기 전에 160가지 이상의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12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70세에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은 멈췄습니다. 10번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갈색 구두는 갈색 가방을 의미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색으로요. 검은색 벨트는 검은색 구두를 의미했습니다. 모자는 장갑과 어울렸습니다. 스카프는 드레스의 색상 중 하나를 따왔습니다. 여성은 현관문을 나서기 전 천장 조명 아래 옷장에 서서 구두와 핸드백을 비교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는 패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주의함이었습니다. 그 조화는 한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까지도요. 그리고 세부 사항은 액세서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모든 것을 다림질했습니다. 드레스, 그 안에 슬립, 핸드백 주머니에 접어넣은 손수건까지. 심지어 침대 시트도 매트리스에 다시 깔기 전에 다림질했습니다. 다리미판은 일주일에 3일 동안 부엌에 펼쳐져 있어 마치 제자리를 차지한 가구 같았습니다. 물을 채운 분무기, 면에 닿는 증기의 슉슉 소리, 소매 중앙을 따라잡힌 날카로운 주름. 구김은 가벼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 사이의 공간에 대해 신경 쓰기를 포기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집을 나선 여성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언의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였습니다. 9번, 구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구겨진 드레스를 입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집난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두는 신은 후에 닦아두었습니다. 좋은 구두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안에 티슈 페이퍼를 채워 보관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다가올 일주일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가죽을 닦았습니다. 납작한 캔에 든 키위 구두약, 원을 그리며 문지르는 작은 솔, 가죽에 윤기가 날 때까지 닦아내는 부드러운 천. 굽끝은 매주 확인했습니다. 고무가 닳아 그 아래 금속못이 드러나는 순간 구두 수선공에게 갔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주예요. 콘크리트 위로 노출된 금속에 딸깍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거리를 걷는 여성은 무언가를 놓아버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놓아버리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간다는 것이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은 굽끝을 교체하는데 25센트를 받았습니다. 그 25센트를 아낀 여성은 돈을 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잃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떠날 때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챌 때쯤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챈 후입니다. 8번. 1950년대
여성의 자세는 우연히 갖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배우고 훈련받고 교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책을 얹고 균형 잡기, 두 발 모으기, 등 펴기,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하기. 어머니들은 저녁 식탁에서 눈빛 하나로 그것을 교정했습니다. 존 로버트 파워스 매력학교의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몸이 그저 우연히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름다운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세가 나쁜 여성은 노력을 포기한 여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번. 8시간의 수면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방이었습니다. 미용 수면 농다졌습니다. 콜드 크림을 바르고 핀컬을 세팅하고 침대 협탁에 물 한 잔을 두고 앗없이 30분이면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함이 아니라 머릿결을 위해 세틴 베갯잇을 씌웠습니다. 수면은 보이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는 규율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에 담겨 팔리는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성인은 6시간 반을 잡니다. 1955년에는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럼도 그 잃어버린 90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부과 의사가 그것을 압니다. 어떤 회사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지켜진 모든 규칙 중 이 규칙만큼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머리 염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57년 클레롤리 이 처음으로 그녀는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12명 중 1명만이 염색을 쓰기 뗐습니다. 1957년 클레롤리 처음으로 그녀는 염색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1957년 클레롤리 처음으로 그녀는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풍정신병이 머리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춘봉상에게는 아름장애들을 모든 거쳤다 그거 물어트며 누인정원 집은 여성이 뗐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그거부리줌이었습니다. 머리무리처럼 모든 거 없던 것 빼고 보니만 비춰졌습니다. 1909기 명고 자가면 대밀한 것 때 염색을 미닫고 핀병이 푸북세부 클레롤리다. 1950년대 여성은 처음으로 그녀는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녀는 춘병 등 부든분 규주가 안 든 거 정되게 빠른 주변은 규정 보고 안 했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의정에 반가는 부정이었다 부든분고 모든 것 졌습니다. 부든봄으로 토몰이 물어뜨면시며 모든 청에는 그정 보고 부였고 함했습니다. 그리고 그정이 염색을 취밌습니다. 부든붕 무즘에 대불 어떤 것 부정을 지었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미용적을 푸듬가구무다. 머리 염색을 구정해고 무디남 물었는데 챙장동 푸듬이었습니다. 금원 여성은 처연검 무등 공개 내문 이번 침입문은 그졌습니다. 그녀는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15명 중 1명만이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11년 후에는 2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미용사는 비밀 유지를 맹세했습니다. 염색약 상자는 아무도 집에 오기 전에 곧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끗희끗한 뿌리는 군사작전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관리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여성과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 사이의 신뢰로 운영되었습니다. 6번. 스타킹은 필수였습니다. 여성은 맨다리로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 모양에 맞춰 짜인 풀패션 나일론 스타킹, 뒷면에 솔기, 문을 나서기 전 손거울로 확인하기. 여성은 1년에 평균 12켤레를 샀고 총 비용은 $9였습니다. 전쟁 중 모든 상점 선반에서 나일론이 사라졌을 때 여성들은 스타킹 없이 나가는 대신 아이브로우 펜슬로 맨다리에 솔기를 그렸습니다. 그 규칙은 그토록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대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20개의 규칙을 살펴보니 하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여성들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규칙은 여성들 사이의 무언의 대화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 없이 나는 선을 지키고 있어요. 당신도 지키고 있는 게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문장. 그 상호 인정은 어떤 회사도 복제하거나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체되었습니다. 5번. 1950년대 여성의 실루엣은 드레스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브래지어, 거들, 풀슬립, 그리고 스타킹. 겉옷을 입기 전 사겹의 구조. 메이든 프레지어, 드레스가 달라붙거나 말려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나일론 풀슬립. 여성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층층이 조립되었고 각 층은 특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스는 그녀가 가장 마지막에 입는 것이었고 시스템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곱씹어 볼 만한 은유입니다. 4번. 여성은 그 어떤 것의 비용에 대해서도 절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미용사에게는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울워스 봉투는 아무도 집에 오기 전에 옷장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리대 위에 영수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파마 비용이나 이브닝인 파리 한 병의 가격에 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비용은 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힘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인 정신입니다. 3번. 화장은 절대 남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테이블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천박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 앞에서 코에 파우더를 바르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파우더룸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늘어선 여성들, 일제히 열리는 컴팩트의 딸깍 소리, 공유된 카운터 공간에서의 조용한 안무, 파우더를 누르고, 색을 쓱 바르고, 모든 것이 핸드백으로 돌아갔습니다. 5초,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완성된 여성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경계는 방 안의 모든 여성에게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우더룸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대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들이 서로의 옷깃을 정리해주고 화장이 번진 것을 알려주고 핀을 건넸습니다. 그 방은 여성들이 가졌던 마지막으로 진정하게 공유된 공간이 2번. 여성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거나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우편함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헤어롤을 만 채로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의 문지방은 국경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핀컬과 콜드크림과 실내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립스틱과 스타킹과 바른 자세가 있었습니다. 두 세계는 결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신문을 가지러 갈 때조차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요. 이 규칙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포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규칙, 욕실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침실은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완성된 여성을 보았을 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딸깍 소리, 화장대 조명이 켜지는 소리, 병이 열리고 닫히는 조용한 소리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울만이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순서, 동작, 리듬음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손이 병에서 얼굴로, 그리고 티슈로 움직이는 방식, 컴팩트가 빛을 향해 기울어지는 방식, 그것이 규칙이 전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잡지가 아니라, 조회수 100만 회의 튜토리얼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 안 어머니와 딸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 사라진 부분입니다. 콜드크림이 아니라, 핀컬이 아니라, 립스틱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수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25가지 규칙은 여성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그것들을 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몇 페니밖에 안 들던 모든 규칙은 몇 달러가 드는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울과 안정된 손만 있으면 되던 모든 습관은 전문가의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로 재포장되었습니다. 한때 약국에서 산 몇 가지 도구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했던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구독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두 손에 깃들어 있던 자신감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선반 위로, 그리고 아침이 다 가기 전에는 끝낼 수 없는 루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상품이었습니다. 25가지 규칙, 단 하나도 튜토리얼이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크림병 하나, 거울 하나,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여성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손녀가 콤팩트를 여는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우더를 누릅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업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의식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